더 배움 GSAT 상식 두 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제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아까 17번 문제까지 풀었으니까요. 이제 18번 문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수당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볼게요. 1일 근로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서 하루 6시간씩 주 6일 모두를 근무했다면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5일제 근무의 경우 주 1일 중, 일주일 중 1일은 무급 휴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수당을 지불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로 노동부의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주휴 수당에 대한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약기간에 명시된 그 근무를 그 일주일 동안에 정확하게 이행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루 근무 시간에 준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당 15시간 이상은 근무해야 돼요.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뭐 1시간 근무했는데 주휴 수당 주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15시간 이상은 최소 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해진 근로 일수, 그러니까 계약서에 정해진 근로 일수를 완수를 해야만 주는 거고요. 그 중간에 뭐 결근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답은 1번입니다. 주휴 수당이 되겠네요. 1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오펙, OPEC죠. 그렇죠? 그래서 석유 수출국 기구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 여기를 고르는 거죠. 이란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이라크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쿠웨이트 들어가고요. 앙골라도 들어가네요. 다만 시에라리온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쵸? 그쵸? 뭐 모르면은 안 들어봤으면 찍지 마요. 그쵸? 이런 거. 그쵸? 잘 모르겠으면 찍지 마세요. 시에라리온은 그 아프리카 좀 서부 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고요. 석유 수출국 기구 OPEC랑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석유 수출국 기구만 알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좀 이제 다른 이제 경제협력체, 경제단체 뭐 이런 것들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아펙, 네, APC, 그렇죠? 이거는 그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들끼리의 경제협력체고요. 그리고 EU는 뭐 너무 쉽죠, 그죠? EU는 유럽입니다. 유럽연합이고요. 유럽연합. 그리고 아세안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아세안은 이제 동남아시아 쪽이요. 동남아시아가 해당되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조금 뭐 느낌은 다르지만 나프타. 그렇죠? 이거는 그 북아메리카입니다. 북아메리카 쪽이요. 네. 북아메리카 쪽의 경제협력체고요. FTA 딱 보시면 알겠죠, 그렇죠? 그 자유무역협정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아메리카 쪽의 자유무역협정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4개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같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를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단어는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탄생시킨 말입니다. 워낙 방대해서 여기까지나 보면 모르겠네요. 셰익스피어의 희곡 한여름밤의 꿈에서 나온 말이고요. 한여름밤의 꿈은 엇갈린 내 연인들의 사랑과 갈등이 초자연적인 존재를 통해 해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거 왜 넣으셨나? 저 읽기 힘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작품에서의 문제의 단어는 건들거리다, 잘난 척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됐다. 이제 알겠네요. 이거 뭐죠? 스웨그 그쵸 스웨그 너와 나의 스웨그 그죠? 나만의 스웨그 그쵸? 스웨그 그거네요. 그래서 이 단어는 현대에 들어간 힙합 용어로 사용되다가 패션, 언론, 사회 분야에서도 원래 의미가 확대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다. 스웨그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답이 몇 번이죠? 답이 3번이네요. 그렇죠? 3번 스웨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임은 운율이에요. 운율. 라임하면 그냥 라임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나라에도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운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옛날에 시조 이런 거 보면은 그 끄듬 다 맞추잖아요.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막 진짜 기가 막힌 라임이잖아요, 그죠? 그거 다 운율에 대한 의미, 운율이 라임이고요. 플로우는 그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거고요, 그쵸? 비트박스 뭐 다 아실 거고요. 디스전 뭐 이거 찍으시는 사람 없겠죠, 설마, 그죠? 답은 3번 스웨그입니다. 스웨그. 네. 21번 다음 무역 용어를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 용어는
매도자가 상품의 선적에서 목적까지의 원가격, 운임료, 보험료 일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한 무역계약을 이야기합니다. CIF네요. CIF. 더 읽어보나 많아요. 더 읽어볼까요? 반면 FOB 가격이란 쿠퍼가 끝났잖아요. CIF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는 FOB 얘기고요. 그죠? CIF에 대한 얘기입니다. FOB는 본선 인도 가격에서 쭉 읽어보세요. 뭐 읽어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읽어보셔야죠. 그렇죠? 저는 수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죠? 안 읽어오는 거고요. 1번. FRP는 강화 플라스틱에 대한 얘기니까 전혀 관계없고요. FIFO는 그겁니다. 그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나가게 해준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고. 선입, 선출에 대한 얘기고요. CIF 이거는 정답이고요. DDT는 살충제인데요. 전혀 관계없고요. 그죠? CCM, 뭐 카리브 공동시장 뭐 이런 거 그거 아니면은 뭐죠? 그거 아닐까요? 기독교 그 음악? 네. 어쨌든 네, 그런데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됐고요. 22번 지천명이란 몇 세인가? 일단은 50세죠. 50세. 답은 무조건 50세네요. 지천명 누가 한 얘기죠?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시고요. 10세는 뭐 충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5세는 지학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20세는 약관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30세는 이립이란 말을 쓰셨고요. 40세는 부록이란 이야기를 하셨어요. 50세는 지천명이란 말씀을 하셨고요. 60세는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이순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70세는 종심이라고 했어요. 여기 안 써있길래요. 안 써있길래. 70세는 종심이라고 하셨어요. 종심. 네. 종심이란 말을 하셨습니다. 80세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자님이 7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분명히 80세까지 사셨으면 한마디 하셨을 거예요. 80세는 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못 하셨어요. 살아계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73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70세까지입니다. 70세까지.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3번 다음 사진과 재료를 보고 해당하는 인물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료, 이 사진 자료를 직접 읽으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미친 짓은 하지 마세요. 그럼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십니까? 그렇죠? 이거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 밑에 다 있잖아요. 그죠? 이는 곡주 사람으로 선조는 원래 줄이었어요. 집이 가난해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례배들과 교류하면서 서리 자리를 구했는데 불가능합니다. 숙종이 계림공이 되자 그 부에 종자로 취직했다가 마침내 추밀한 별과로 임명되었다. 여기까지는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한데 문신이라기보다 좀 무신에 가깝지 않나? 뭐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인물은 이자겸을 제거한 후 그 공을 믿고 바로 할 뿐 아니라 또한 왕이 여기서 끝났네요. 그렇죠? 이자겸을 제거한 사람이네요. 이자겸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사람 바로 이자겸의 최측근 세력이었던 척준경입니다. 척준경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척준경에 대한 얘기예요. 그 밑에 인물은 누군가 한 번씩 볼게요. 염장은요. 장보고를 암살한 사람입니다. 장보고를 암살한 사람이에요. 친무왕의 명령을 받고 장보고를 암살한 사람이죠. 김흠돌은 신문왕 때 반란을 일으켰던 진골귀족입니다. 진골귀족. 김흠돌에서 흠돌이란 말 딱 이름 딱 들었을 때 왠지 서민틱하다고 생각해서 서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김돌은 굉장히 높은 권력가의 진골귀족이었어요. 진골귀족. 네. 왕순식은요. 그 원래 이름은 김순식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김순식이었는데요. 그 왕건이 김순식이 이제 귀의했을 때 자기의 왕시성을 하사한 거죠. 하사해서 그래서 왕순식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려 왕건 때 그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고현무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했을 때 고구려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고현무죠. 같이 일으켰던 사람은 뭐 건모장, 안승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하여 인물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영국 수상은 수상직을 3차례 역임하면서 영국병에 찌든 영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살려냈어요. 또한 이 영국 수상은 초대 수상 로버트 월폴 경으로부터 고든 브라운에 이르기까지 280여 년 동안에 배출된 56명의 수상 가운데 이름 다음에 주의 붙는 유일한 수상입니다. 그쵸? 이 사람은 대처네요. 대처. 그쵸? 대처.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마가렛 대처 3번이고요. 앙겔라 메르켈은 독일 총리고요. 메르켈은 독일 총리고요. 사르코지는 프랑스의 대통령이네요. 엘리자베스 2세는 영국의 여왕이고요. 토니 블레어는 영국의 총리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네. 25번.
다음 문구와 인물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네. 1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왔으니까 뭐 소크라테스도 나올 수 있겠네요. 소크라테스는 그거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혹은 뭐 아는 것이 힘이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소크라테스와 관련 있는 말입니다. 2번 나는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이야기인데 스피노자라고 되어 있네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스피노자는 그 서양 철학자 중에서도 되게 특이하게 자연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노자죠. 그렇죠? 노자가 자연을 강조하셨잖아요. 그죠? 노자, 스피노자. 조금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됐고요. 어쨌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건 데카르트의 이야기예요. 3번 인내천, 후천개벽, 보궁학민, 동학의 창시자였던 최재후에 대한 이야기고요. 만물의 본질은 물이다. 이거는 탈레스, 그리스의 철학자인 탈레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만으로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우리 건희영이래. 이건희 회장님의 이야기네요. 그쵸? 뭐 정주영 회장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 뭐 해보긴 했어? 뭐 이런 거? 설마 나올까요? 근데 이거 GSAT잖아요. 그쵸? 상대방의 안 나오겠죠. 그쵸? 내가 생각하기에 정주영 회장의 어록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명박은 종놈으로도 쓰지 마라? 뭐 어쨌든 뭐 그거 말고 별로 알 게 없습니다. 나올 게 없어요. 그쵸? 뭐 김문수 나오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춘향전은 이몽룡이 춘향이 따먹는 얘기? 뭐 안 나올 겁니다. 농담입니다. 절대 안 나오죠. 그쵸? 예, 절대 안 나올 겁니다. 그런 거 안 나와요. 김무성 대표도 나올 수 있을까요? 김무성 대표? 비정규직 대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정규직 대우가 과한 면이 있다? 엄청난 명언이었죠. 그쵸? 예, 쓰레기 같은 말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26번 보겠습니다. 26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소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1단계 0.496km, 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여객터미널, 2번의 활주로, 관제탑, 교통센터, 3동의 화물터미널을 비롯한 제반시설 건설 쭉쭉쭉 나와 있네요. 그쵸? 공항에 대한 얘기잖아요. 공항. 무조건 공항이네요. 공항인데 이거 보시면은 쭉쭉 읽어보시면은 우리나라 공항이요. 우리나라 공항인 인천공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이죠. 그쵸? 4번. 인천공항에 대한 얘기다. 쭉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쵸? 굳이 제가 설명할 게 없어서 그래요. 읽어보시고 인천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만약 건축이 나온다고 하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게 나올 수 있겠죠. 경부고속도로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경부고속도로의 의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요. 그 무엇을 추구했냐면은 한반도를 1일 생활권, 하루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반도 1일 생활권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헌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가 나왔으니까 데카르트의 책이겠고요. 방법소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1637년에 쓴 철학서고요. 이 책의 완전한 제목은 이성을 올바르게 이끌어 여러 가지 학문에서 진리를 구하기 위한 방법소설 맞습니다. 방법소설. 그래서 그 중요한 책이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책으로서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구의 책이 나올 수 있냐면은 루소의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 있죠. 루소의 에밀 이런 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마키아벨리의 책이 군주론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2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조선 태종의 업적을 모두 고른 거면 이렇게 되어 있죠. 조선 태종이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이 이제 없어요. 왜? 그쵸? 왜 그렇죠? 유아인 때문에 그렇죠. 그쵸? 유아인이 우리 태종이 되셨잖아요. 그죠? 너무 잘생겼어요. 유아인이 태종을 하기엔. 그쵸? 어쨌든, 그래서, 저는 불만이 있지만, 여성분들은 되게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선 태종의 업적을 알아야죠. 그쵸? 태종의 유아인이다가 아니라, 태종의 업적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억. 사병철폐. 맞는 얘기입니다. 태종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사병철폐예요. 왜냐면은 자기가 사병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을 제거하고, 정도전을 제거하고 그리고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랬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병을 철폐한 겁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경연 폐지인데요. 태종이 이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닙니다. 그죠? 경연까지 폐지하지 않았어요. 경연을 되게 싫어하긴 했어요.
경연을 굉장히 싫어해서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 하려고 그런 건 맞아요. 근데 폐지하진 않았어요. 경연을 폐지한 왕은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입니다. 세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네. 세조는 경연 말고도 하나 더 폐지해요. 집현전을 폐지합니다. 집현전을 폐지해요. 집현전 폐지를 태종이라고 하시면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태종 때는 집현전이 없어요. 집현전은 언제 설치된 거죠? 세종 때 설치된 거죠. 세종 때. 네, 세종 때 설치된 거고요. 육조직계제 너무 완벽한 정답이네요. 그렇죠? 육조직계제는 태종 때 시행한 법이 맞고요. 의정부 육조체제 자체가 태종 때 나온 거고요. 그때 태종이 의정부를 이제 거쳐서 올라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육조에서 직접 올라오게 한 거죠. 그게 육조직계제고요. 왕권 강화와 관련있습니다. 그러면은 세종 때부터는 의정부 서사제고요. 세조 때 다시 육조직계제가 되고요. 그 성종 때부터는 다시 의정부 서사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호패법의 실시 아주 대표적인 태종의 정책입니다. 맞고요. 경국대전의 완성은 성종에 대한 얘기네요. 성종에 대한 얘기고요. 성종이 완성한 거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조선왕조의 예의서, 국조 오레이 같은 것도 성종 때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답은 5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종의 업적이 여기는 안 나왔는데 하나 더 한다고 하면은 신문고 설치도 될 수 있어요. 신문고 설치입니다. 신문고 설치도 요때 이야기입니다. 됐고요. 29번 볼게요. 다음 지역의 분쟁 이름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2015년 7월 말부터 최근 이야기네요. 이어진 터키 정부와 쿠르디스탄 노동자 반군 간의 분쟁을 의미한다. 끝났네요. PKK 반란입니다. PKK 반란의 이야기고요. 최근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슈미르 분쟁은 어떤 거냐면요.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분리 독립하고 나서요. 그 카슈미르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에요. 그래서 인도 쪽입니다. 인도 쪽에 있는 종교 분쟁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도 파키스탄이 나와야 된다. 인도 파키스탄이고요. PKK 반란 방금 얘기했고요. 맞는 얘기고요. 정답입니다. 3번 남사군도 충돌. 남사군도 충돌은요. 이거 굉장히 많은 나라가 얽혀 있어요. 중국,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런 나라들이 연계되어 있는 분쟁입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보스니아 내전은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면서 그때 거기에서 이제 영유권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보스니아 내전이고요. 퀘벡 자치주의 분리독립 문제, 퀘벡이 어디에 있죠? 퀘벡은 캐나다 쪽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쪽의 분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맞는 거는 PKK 반란밖에 없네요. 요거 말고 또 나올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팔레스타인 문쟁은 나올 수 있죠. 팔레스타인 분쟁이야말로 거의 출제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팔레스타인 분쟁은 누구하고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네. 팔레스타인 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이죠. 그렇죠? 네. 이 둘의 싸움이죠. 그렇죠? 원래 누가 살던 지역?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유태인이 살던 지역이라고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인 유태인 같은 경우는 물론 2000년 전에 살았죠. 근데 2000년 전에 내가 살았다고 해서 여기 영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팔레스타인이 살던 지역이었는데요. 영국이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한테 이 지역에서 나라를 세우도록 배려해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상실하게 된 팔레스타인이 여기에서 분리 독립을 하기 위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까지도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 분쟁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분쟁입니다. 네. 30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혹은 하드웨어를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세계 체스 챔피언 그랜드마스터 가리 카스파로프를 시간 제한이 있는 정식 대국에서 이긴 최초의 컴퓨터고요. 이 컴퓨터는 1996년 2월 12일 카스파로프와의 첫 번째 체스 대국에서 이겼고요. 그러나 나머지 5번의 대국에서 카스파로프가 3번 이기고 2번 비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카스파로프가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이 컴퓨터는 딥블루네요. 딥블루에 대한 이야기고요. 알파고 큰일 납니다. 알파고 큰일 나요. 알파고는 우리 세돌이 형이랑 싸운 거죠. 그렇죠? 세돌이랑 싸워서 이세돌이 한 판 이기고 다 졌죠. 그렇죠? 한 판 이기고 다 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렇게 까지 마세요. 그죠? 예.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신 분입니다. 했고요. 그래서 쭉쭉 보시면서 다른 건 더 볼 거 없고요. 여기 없지만 그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초의 진공관 컴퓨터요.
최초의 진공관 컴퓨터가 뭐죠? 최초의 진공관 컴퓨터 ENIAC입니다. ENIAC. 그쵸? ENIAC이 나올 수 있어요. 원래 ENIAC이 최초의 컴퓨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최초의 컴퓨터는 아닙니다. 최초의 컴퓨터는 아니었고요. 원래 최초의 컴퓨터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74년인가? 그때 이제 그 소송이 걸렸어요. 이게 그 저작권 소송? 뭐 그런 게 그 특허 소송? 이런 게 걸려갖고요. ABC 컴퓨터가 최초의 컴퓨터가 됐고요. 이제 ENIAC은 최초의 진공관 컴퓨터로 남아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만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터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31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은하 원반의 주위를 둘러싸는 구 모양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셔도 우주에 관련 있는 사람은 헤일로 이렇게 아실 것 같네요. 뒤에 볼게요. 이것은 구상성단과 은하계를 돌고 있는 동반 은하의 운동 등으로 광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실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가장 안쪽의 광학 부분에는 빛으로 보이는 구상성단이 분포한다. 지름은 약 15만 광년이고 은하핵에는 밀집해 있는 구상성단과 비교하면 그 수는 적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조건 헤일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블랙홀은 뭐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쵸? 중력이 워낙 강해요. 중력이 워낙 강해서 빛조차 거기 들어가면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그곳을 블랙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벤 앨런대는요, 그 고리 모양으로 이걸 지구 주변에 있는 거거든요. 지구의 그 주변에 둘러싼 이제 방사선 이제 그 방사선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에너지가 이제 응집되어 있는 그 입자들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게 벤 앨런대고요. 이거는 벤 앨런이 발견해서 벤 앨런대예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화이트홀은 그 블랙홀의 반대 개념이었죠. 근데 현재는 화이트홀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요.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화이트홀의 반대, 그 화이트홀은 블랙홀의 반대다. 그냥 그 정도만 상식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홀과 블랙홀이 나오면은 무슨 개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냐면요. 웜홀이 나올 수도 있고, 웜홀. 네, 웜홀은 여러분이 그 게임 하시다 보면요. 그 되게 많이 보는 그거 있잖아요. 텔레포트 그 순간이동 구역 있잖아요. 그쵸? 그 웜홀의 개념이 여기서 따온 겁니다. 그 텔레포트의 개념이 웜홀에서 따온 거예요. 웜홀이 뭐냐면은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그 통로, 문 같은 것. 그래서 이제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이제 연결하는 문이니까 그거 열고 딱 넘어가면은 순간적으로 어딘가로 이동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였죠. 그쵸? 그런데 현재 화이트홀이 없다 그랬잖아요. 화이트홀은 없는 걸로 판명됐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블랙홀과 블랙홀을 연결하는 뭐 그런 통로로 알려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웜홀도 존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아시면 됐고요. 우니베르숨은 라틴어네요. 우주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그냥 라틴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32번입니다. 다음 고지도에서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고지도가 뭐냐면은 누가 봐도 뭐예요? 뭐 위성 지도입니까? 아니죠. 그쵸? 뭐예요? 대동여지도죠. 대동여지도. 그쵸? 김정호가 만든 대동여지도네요. 그쵸? 대동여지도. 여기서 없는 걸 고르라 이런 얘기예요. 방점 있습니다. 방점 있어요. 방점으로 이렇게 지역 표시를 했죠. 그쵸? 그리고 등고선 이런 건 없어요. 등고선은 없어요. 그쵸? 올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얼마나 높은지 어떻게 표시해요. 그죠? 안 나와 있어요. 없습니다. 등고선은 조금 더 현대적인 개념이에요. 김정호가 굉장히 정확한 지도를 만들긴 했지만 아직 등고선의 개념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 지도표 있어요. 지도표의 그 지도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정보들 있잖아요. 그런 정보들 이렇게 표로 해서만 나온 거 있습니다. 도읍 당연히 표시해야죠. 그렇죠? 당연히 표시해야죠. 이거 표시 안 하면 도대체 지도로서 의미가 전혀 없죠. 그죠? 맞고요. 백리척, 축척을 씁니다. 백리척이라고 하는 축척을 사용한 지도 맞죠? 그래서 굉장히 실측이 반영된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가 나왔으니까 지도가 나온 김에 조금 이제 시험에 다뤄질 만한 지도 뭐 이런 것들 좀 볼게요. 일단 천화도입니다. 천화도. 천화도는 상상도예요. 상상의 지도입니다. 상상의 지도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동그랗게 해서 이게 세계 지도다라고 했는데 전혀 실측이랑 전혀 관계없고요. 상상을 통해서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보여주는 그런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요. 이거는 나름 굉장히 잘 만든 지도입니다. 나름 되게 잘 만든 지도고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이제 실측이 상당히 많이 관련된 세계 지도고요. 여기에는 조금 특징은요. 여기에는 아프리카가 표시되어 있어요. 아프리카가 여기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가 이렇게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이게 1402년에 만들어진 지도인데 그 아프리카 그 희망봉을 돌아서 이제 인도로 간 그 바스코다가마 그 항해가 1450년이 넘어서였거든요. 그래서 한 50년 정도 빠르게 아프리카가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를 발견해서 지도에 남겼죠. 그렇죠? 굉장히 미스테리하게 보고 있는 지도 중 하나입니다.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가능성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도 중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곤야만국전도가 나올 수도 있죠. 곤야만국전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자세한 실측 지도입니다. 실측 지도고요. 지금 현대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지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유사한 지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도와 이 두 지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이 두 지도는요. 중국이 중심이에요. 중국이 중심이라서 이제 중국을 가장 크게 그리고요. 우리나라를 그 다음으로 크게 그렸죠. 그리고 나머지 심지어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대륙보다 크게 그려져 있어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도. 그죠? 있기만 한 거지 정확하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죠. 그죠? 근데 곤야만국 정도는 중국 중심을 벗어난 거죠. 그쵸? 그래서 중국 중심의 사상 이런 것들을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곤야만국 전도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넘어가겠습니다. 33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선거제도 이렇게 되어 있죠. 단독적으로 채택되기보다는 선거구 단위로 후보들이 경쟁해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과 병행해서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구에 대별된 전국구의 개념으로 각 선거구에 입후보한 각 정당 후보들의 득표를 전국적으로 합계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비례대표 같네요. 비례대표. 그렇죠? 비례대표 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유경선제는 뭐 경선 자유롭게 해라 뭐 이런 얘기고요. 뭐 별 못 걷습니다. 소선거구제는요. 하나의 선거구에서요. 하나의 의원을 배출하는 거고요. 게리맨더링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시사상식과도 연관되어 있으니까 게리맨더링 정도는 조금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고요. 정당할당제는 아마 여성할당제를 조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할당제는요, 비례대표 후보라든가 뭐 지역구 의원의 30% 정도를 여성한테 할당하도록 우리가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자에 대한 보호죠.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여성이 상당히 약자거든요. 그래서 뭐 여성할당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4번 문제 볼게요. 이것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가입 대상은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납입 한도는요,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요. 의무가입 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청년 및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3년까지 할 수 있어요. 세제 혜택은요, 5년간 수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요. 200만 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입니다. 이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요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2번은 뭐냐? ELS 파생 상품투자계좌. 이거는요, 일정 조건을 걸어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은요, 옵션으로 이제 조건을 거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이제 충족을 하면은요, 그 정해진 이자율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계좌고요. 요구불이익 예금 계좌는요, 여러분이 그냥 쓰는 일반적인 계좌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런 계좌를 요구불 예금 계좌 이렇게 부르고요. 저축성 만기 예금 계좌, 그냥 뭐 언제까지 이렇게 저축을 하겠다. 연주 저축을 해서 뭐 얼마의 이자를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정기예금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예탁금 계좌, 이거는요, 일정 금액을요, 내가 얼마 동안 맡길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1억이면 1억을 내가 6개월 혹은 1년 혹은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 동안 맡기고 안 찾아갈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써. 그리고 이때 돌려줘. 뭐랑 같이? 이자랑 같이. 요게 정기예탁금 계좌입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1회분 모의고사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